처음 만난 사람이 완벽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면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위험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내용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의 연애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과도한 관심 끌기 행동, 끊임없는 인정 욕구, 정서적 의존성, 이성관계 경계 모호함. 이 네 가지 위험 신호는 첫 만남에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온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사람의 본성은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나 각종 만남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런 신호들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연애 고수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과도한 관심 끌기 행동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신기할 정도로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화장실을 가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와,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이 만났던 여성분이 매력적이었대요. 첫 데이트에서 완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앉을 때도 항상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자리를 선택하고 대화 중에도 계속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과 대화할 때도 다른 남성들이 자신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해요. 이런 행동들이 단순히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목적이에요.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매력이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과도한 관심 끌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의 관심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스킨십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요. 물론 스킨십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그걸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다면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제가 만났던 한 여성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스킨십을 좋아해요. 친구들이랑도 항상 팔짱 끼고 다니고 포옹도 자주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성격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들이 대부분 남성이었어요. 여기서 핵심은 선택성이에요.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상대방과의 관계와 상황을 고려해서 이루어지거든요. 하지만 과도한 관심 끌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요.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끊임없는 인정 욕구예요. 이건 교묘해서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쳐 보이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상한 점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SNS를 자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운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들은 대부분 자신의 외모를 강조하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한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의 연인이 예쁜 분이었대요. 주변에서도 다들 부러워할 정도로 외모가 뛰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이 계속 나 예뻐. 이 옷 어때? 이 각도에서 찍은 사진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엽게 애교 부리는구나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단순한 애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끊임없이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예쁘다는 말을 듣지 못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인정 욕구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예쁘다는 말을 들어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들어야 만족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의 핸드폰을 보게 된 적이 있는데 많은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 대화 내용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형태예요. 자신의 사진을 보내고 어떤지 물어보고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의 뿌리에는 깊은 자존감 부족이 있어요. 겉으로는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 없이는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성형이나 시술이 일반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외모가 변하면서 갑자기 많은 관심을 받게 되니까 그 관심에 중독되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무도 저를 안 봤는데 성형하고 나서 갑자기 모든 게 달라졌어요. 길에서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남자들도 저한테 관심을 보이고
이런 기분을 처음 느껴보니까 좋더라고요. 물론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고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자신감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만 의존하게 될 때예요. 그러면 그 반응을 계속 얻기 위해서 점점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SNS를 보면 특징적이에요. 사진의 각도나 포즈, 표정까지 모든 게 계산되어 있어요. 마치 전문 모델처럼 자신을 어떻게 찍어야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항상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숨기려고 해요.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정서적 의존성이에요. 이건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정서적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힘들어해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고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연애 초기에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당신이 제 전부예요. 라는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마치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게 계속되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조금만 바빠져도 조금만 연락이 늦어져도 견디지 못하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의 연인이 사랑스러운 분이었대요. 항상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뿌듯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연락을 못했는데 그 사이에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왜 연락 안 해?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해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심지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다 제한받는 느낌이었대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연인이자 친구이자 가족이자 상담사 역할까지 다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독립적인 생활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학창 시절부터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혼자서 뭔가를 해결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상대방에게 완전히 의존하려고 해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걸 상대방이 해결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께 의존하던 어린 시절을 그대로 연애에서도 반복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상대방의 관심이 조금만 다른 곳으로 향해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일 때문에 바빠지거나 가족 일로 신경 쓸 일이 생기면 그걸 자신에 대한 사랑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해요. 제가 만났던 한 여성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요즘 승진 때문에 바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일이 저보다 중요한가요? 진짜 사랑한다면 바빠도 시간을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 자체가 정서적 의존성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상대방도 독립적인 개인이고 자신만의 삶과 목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그걸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연인이 바빠서 관심을 못 줄 때 다른 사람들한테서 그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출장을 자주 가는 직업이었는데 그 여성분이 출장 기간 동안 다른 남성들과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관계였지만 점점 선을 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 있으니까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좋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위험 신호는 이성관계 경계의 모호함이에요. 이건 미묘한 부분이라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요즘은 남녀 구분 없이 친구로 지내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성 친구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경계예요. 건전한 이성 친구 관계와 위험한 이성 관계의 차이는 명확한 경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건전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연인을 존중하고 적절한 선을 지키거든요. 하지만 경계가 모호한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해요. 예를 들어서 연인이 있는데도 다른 이성들과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갖는다든지 깊은 밤에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의 연인이 사교적인 분이었대요.
남녀 구분 없이 친구가 많고 모임도 자주 가지고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참여하는 모임들을 보니까 대부분 자신 혼자 여성이고 나머지는 모두 남성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그런 상황을 굉장히 즐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마치 여왕벌이 된 것처럼 모든 남성들의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상황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적절한 경계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남성들과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연인에게는 말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만남들을 갖는 거죠. 실제로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동성 친구는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중요한 신호거든요. 왜냐하면 동성 친구와 이성 친구에게서 얻을 수 있는 건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동성 친구들과는 깊은 우정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진솔한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성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나 설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동성 친구는 별로 없고 이성 친구만 많다는 건 그 사람이 그런 긴장감이나 설렘을 즐긴다는 뜻일 수 있어요. 진짜 우정보다는 이성으로서의 관심을 받는 걸 더 좋아하는 거죠. 제가 만났던 한 여성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자들이랑 있으면 재미없어요. 뭔가 경쟁하는 느낌도 들고 서로 견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남자들이랑 있으면 편해요. 저를 좋아해주는 게 느껴지니까 기분도 좋고요. 이런 말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건전한 이성 관계라면 저를 좋아해주는 게 느껴져서 기분이 좋다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사람들은 연인이 있어도 그런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연인이 생긴 후에도 계속 다른 이성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에서 문제가 생기는 과정을 보면 비슷해요.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관계로 시작하지만 점점 경계가 흐려지면서 애매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SNS나 메신저를 통해서 개인적인 소통이 쉬워지면서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겉으로는 그냥 친구 사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사적이고 친밀한 대화들을 나누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 케이스에서는 그 여성분이 여러 남성들과 동시에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각각의 남성들에게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비슷한 방식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행동의 뿌리에는 끊임없는 관심 욕구가 있어요. 한 사람의 관심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위험 신호들 어떠셨나요? 과도한 관심 끌기 행동, 끊임없는 인정 욕구, 정서적 의존성, 그리고 이성관계 경계의 모호함. 이 4가지만 제대로 파악하셔도 연애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물론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연애를 할 때는 현실적인 판단도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런 성향들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깊은 내면의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연애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건 사랑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도 고민해 보시고요. 연애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지혜롭게 접근해야 하는 것 같아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런 비슷한 주제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궁금해하시는 연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